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산업과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산업을 인더스트리라고 표현을 하면 업종은 인더스트리 엔터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그게 바로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면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직업이나 영업의 한 종류. 그래서 업종 분류는 전자공시 시스템의 업종 상세 찾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기준은 잡기가 어렵지만 업종에 대한 기준은 전자공시 시스템의 업종 상세 찾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산업 분류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이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내가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후방 산업은 그거에 해당되는 부품이나 제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전방 산업은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불황이 됐어. 쌍용차, 평택 예를 들면 후방 산업인 부품, 제철, 뭐 이 원료 제공하는 그런 모든 회사들이 다 같이 이제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평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가격, 이 밑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에 상승이 있어서 수혜주다 그러면 반도체만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제일 수혜주다. 제일 큰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제일 많이 여기서 오른다. 제가 오르면 제일 많이 경기를 타고 올라가. 최대 수혜주가 바로 여기서는 주도주인 거죠, 주도주. 네. 그래서 주도주는 SK 하이닉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대장주를 얘기를 할 때는 시총이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총이 제일 큰 거는 삼성전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의 대장주는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반도체 가격에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고,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에 이제 또 민감해지는. 근데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부동산하고 같이 이제 살짝 공부를 하면 청주시에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천에 또 있죠. 그래서 2016년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증설 투자라도 또 같이 하면서 증월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청주시에도 늘어날 거고 이천시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인근에 쫙 퍼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어, 아니, 지도를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그냥 치고요. SK 하이닉스 2000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이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왜안 보이지? SK 하이닉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위성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네, 공장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라고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얘네 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보면은 이제 막 이 주차장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조금씩 막 더 생기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SK 하이닉스고 길이 이렇게 뚫려 있는 이유가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하라는 거죠. 원래는 아파트 단지가 없었는데 생긴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 여기 살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살고 출퇴근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이쪽에 좀 또 증설을 했어. 그러면 이쪽에 또 이제 길을 내주면서 이쪽이 또 개발이 될 수도 있는 이 확장성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운데를 딱 찍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어, 반경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반경을 찍었는데 꼬리지. 이렇게 내가 걸어서 뭐 1km야. 1km면 걸어 다닐 만 하잖아요. 그죠? 1km. 뭐 이렇게 딱 찍고 이 안에서 내가 이제 어디를 살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투자 대상 지역이고 2km 아니면 1.5km, 1.5km를 딱 찍었어. 지금 여기가 1.5km거든요. 1.5km, 1.5km, 그다음에 2km 이런 식으로 찍어가면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성주도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쓸데없는 게. 좋죠. 청주를 찍어요. 그렇게. 청주 사업장. 음, 여기도 똑같죠. 음, 여기도 내가 그냥 이렇게 딱 찍고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진짜 이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이게 바로 지적 편집도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공장 단지인데 향후에 이쪽을 좀 키울 것 같나 안 같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이제 이 잡아놓는 거죠. 이 일반인들 매매 못하게. 음, 그러면 이제 임박한 거죠. 근데 안 잡아놨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이제 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길 닦고 막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땅을 이 개인이 좀 사두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땅. 그러면 이런 땅이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반듯반듯하지가 않고 삐뚤삐뚤하잖아요. 음, 땅이. 음, 그러니까 구획 정리가 안 된 땅이잖아요. 음, 그러면 구획 정리 안 된 땅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편입되면서. 음, 이거는 이제 땅 얘기가 되니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좀 뒤에 나오지만 이제 부동산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 더 좋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뭐냐면 반도체 산업에 바른전자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바른전자는 SD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얘는 반도체를 받아서 SD 카드를 제조를 해야 되는데 이 지출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버리면 얘는 이제 하락하고 주가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얘는 이제 오르는 반대 차트를 그리게 되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얘는 오르는 거죠. 얘는 오르고 이게 잘 알아야 되겠다. 뭘 하는 회사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카테고리에서 뭐 10종목에 뭐 10종목이 됐든 20종목이 됐든 어쨌든 반도체 쪽에 음, SK 하이닉스가 있고 바른전자가 두 개가 다 있어요. 음, 문제는. 음, 네. 선택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뭐, 이 회사와 반도체 사야 하는 회사인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SD 카드를 제조한다는 거하고 반도체 사야 된다는 연관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전방산업, 후방산업의 정확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응용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이 산업 분류를 이렇게 해본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음, 것들이니까. 음.
환율 상승했어. 그러면 이제 뭐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 대한항공은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 이 SO일 같은 경우에도 또는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환율의 영향보다는 이 유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다고 이제 환율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일 큰 그림은 일단 산업을 먼저 이 큰 카테고리를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업종을 또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이 업종 간의 이제 상관관계 그래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관점에서 가능하면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을 찾아서 각 회사들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사업의 개요를 보면 이제 나오니까 내용에 그래서 이제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장기 투자라는 거죠. 장기 투자. 그래서 내가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다트를 뺄 수가 없어요. 기준이 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트의 이 업종 상세 찾기를 보시면 이제 업종 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업종 분류를 이렇게 하고 대분류, 중분류를 통해서 이 주도주나 수혜주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막 나누다가 이제 업종이 돼버리면 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세 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얘를 끌고 온 게 어디 있을까요? 어, 어디 나왔나 까먹었나 본데요. QRX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찾는 게 혹시 뭡니까? 엑셀. 엑셀? 예. 뭐, 저거 이거 이 업종 분류해 놓은 거. 음, 코스피 코스닥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거 쫙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뭘 찾으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진해운이 이제 이 디폴트 선언 이제 국가에서 이제 완전히 작살내려고 한진해운이 이제 망했어. 그러면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수혜주를 어떻게 찾을래? 라고 했을 때, 이 다트를 기준으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이 다트를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운수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수업의 중분류는 운송업에 이제 해당되는 회사인 거죠. 이 한진해운이. 그래서 요 두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찾기를 눌렀을 때, 뭐가 나오나 봤더니 페노션, 대한해운, 현대성선, 흥하해운, 뭐 KSS해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 네이버에서 이제 찾기 시작하면 이 네이버 분류로 이 한진해운 이 해운사를 기준으로 이제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6개 회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주도주를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면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죠. 시장이 대한해운이 제일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 음, 이렇게 보면 그런 거죠. 이날. 음, 그런데 실제 그런지를 보는 거죠. 실제. 실제로 차트를 봤더니 얘보다는 얘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얘보다는 얘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해운이 최대
수혜주, 음, 주도주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음, 아까 그, 이 한지, 한진해운이 이제 말아먹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수혜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 내 맘대로 찾으면 안 되고,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주도주를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에 음, 주도주가 뭔지 정의를 일단 내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린 정의에 맞게 주도주를 찾으려면 네이버 같은,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이건 운 좋은 케이스예요. 이 다트하고, 얘하고 똑같이 6개가 나온 거죠. 음, 6개, 얘도 6개, 음, 얘도 6개 나왔잖아요. 여기 음, 보면 이 여섯 종목 음, 중에 상승 4종목, 보합 한 종목, 하락 한 종목 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음, 지금 얘를 보라는 거거든요. 음, 여기 이제 해운사만 보는 음, 거고, 그래서 그 차트를 본 거예요. 음, 그 파산, 이 한진해운 파산이 2월 3일 날, 2월 3일 날 여기 이제 파산 신고를 했잖아요. 6월 17일 날. 여기 3일 날, 음, 3일 날. 신청. 그래서 그날이 2월 3일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파산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봐야죠. 이미 좀 많이 알지 않았을까?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거죠. 알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반영이 안 됐을, 예? 반영이 여기 안 있잖아요. 됐을. 반영이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오르잖아요. 거기가 거기서 예. 이미 여기서 이제 낌새를 챈 사람들은 요 앞에서 슬금슬금 얘네들도 보면 여기도 이제 막 다 긁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미 여기서 이제 소문은 다 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막 그런 음,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내용들이고 이게 소문인 거죠, 소문. 음. 회생 절차 뭐 이런 거 계속 뜨고 하니까 그 전부터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그런데 알았겠지. 파산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지. 파산은 우리나라 제일 넘버원이 한진해운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향후 제 계획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젠 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얘가 주도주가 됐었는지 음, 그리고 대장주 겸 주도주잖아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음, 할 예정이고요. 네. 이 이후에는. 음, 그리고 이제 그 종목 말고도 요번에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좀 비어 있는 거. 이 향후 여기는 이제 향후 추가 예정인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최대 수혜주, 음,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렇지. 최대 수혜주는 사실 뭐 주도주죠, 주도주. 주도주는 시젠이 됐던 거죠, 시젠. 그 다음에 전기차, 음, 전기차 테마가 이제 2차 연구, 뭐, 예,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 얘는 에코프로 음, 시리즈.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찾아 들어갈 건지 얘처럼 예. 수혜주 찾기. 지금 중국이 뭐 부동산 위기로 하잖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나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이거 추가적인 뭐 수혜주나 주도가 나오고 있겠네. 그럼요.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딱 여행 풀리면서 음,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호텔 신라라든지
음. 지금 막 테슬라 교체. 포테실라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두 개 다 들고 있잖아요. 지금 얘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죠. 더 샀어야지. 이 정도면 더 사도 될 만한 차트니까. 음.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중국이 풀린 거 말고 부동산 위기라고 지금. 아, 네, 부동산? 그래서 예, 뭐 제2의 리먼 예. 브라더스처럼 뭐 사태 이것처럼 예민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뭐 한국은 정부에서는 우리는 투자 많이 안 했다고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리만 때도 거의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 뉴스에서 오는 걸 되게 있어. 그건 업종을 봐야 되니까. 음, 지금 막 시끌시끌하니까 또 이렇게 된 거고. 음, 사실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얘는 괜찮지만 아직 지금 얘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얘가 뭐냐면 얘가 무너져서 살아있어요. 지금 개파락하면서. 이렇죠. 근데 예, 얘가 지금 좀 이렇게 보시면 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짜리 이제 거의 음, 7개월이 넘는 음, 애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음, 그래서 이 지지선이 무너진 게 좀 크죠, 사실. 음, 좀 큰데, 얘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애. 음,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 아직은 음, 얘가 살아있어요. 이 음, 지지선이 살아있어서 저는 아직은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지지선이 깨져서 이제 무너져 내렸으면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지금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음, 여기에 수렴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얘는 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를 그렸을 때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렸을 때 오를 것도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죠, 이쪽. 아직은. 그리고 저항선이 되는 거지, 어, 저항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지지선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아유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물론 큰일 날 수도 있죠. 한 달 정도는 그냥 작살 날 수도 있는 거고. 6개월짜리 무너지면 제가 좀 심각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짜리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이쪽에서 무너져도 살아있죠, 지금. 이게 살아있는데, 이게 지금 저항선이라는 거죠, 저항선. 말 그대로. 그죠? 저항선이지, 우상향하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지선은 이렇게 이제 다시 형성이 된 거고, 얘가 무너지면 진짜 심각하겠죠, 사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6개월짜리가 또 무너졌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그널을 줬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자 규모를 줄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워낙 저점에서 나온 이쪽에서처럼 지금 코로나 때 이제 팍 주저앉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나온 첫 번째 지지선이 무너지는 애 같은 경우에는 심각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근데 반면에 이쪽에서도 6개월짜리가 또 무너지는 데가 보이거든요. 이쪽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그냥 완전히 작살났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멘붕에 빠진 그때가 이때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국의 그 타격으로 인해서 부동산 타격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미리 예측하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좀 자제하는 쪽이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알려주는 대로 가능하면 이거 뭐 투자하려고 들어가는 거라서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측선을. 지금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 찍어놨는데 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 얘네들 돈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찌질찌질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돈을 이제 투자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음, 음, 그죠? 음, 외국인이 우리 지수에 이렇게 막 얘네들은 거의 한 3개월 단위로 이제 결정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3개월 단위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계속 투자금이 이만큼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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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가 음, 예, 지금 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큰 돈은 일단 넘버원 돈은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와 외국인이잖아요. 있다. 외국인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돈은 기관이니까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관 돈도 이제 좀 보고 같이 들어오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텐데 기관이 나가면서 이제 메인이 들어오는 이제 형국이라서 음, 이건 안 좋죠 사실. 음. 기관이 좀 빼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네, 네. 일단은 큰 흐름은 결국에는 지수를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음, 네, 저도 네. 수고 그래서 여기까지 많으셨어요. 하고 다음 시간에 할 만한 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게 없어요. 음, 얘 0.1이고요. 그다음에 음, 얘는 이제 이미 앞에서 제가 다 알려드렸던 거 음, 이제 좀 이제 쪼물딱쪼물딱 하는 것밖에 없어서 음, 그리고 얘도 이제 0.1이잖아요. 음,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제 수업은 이제 전체 수업은 끝나는 거고요. 음, 사실 이제 얘를 해야 되거든요. 음, 얘는 이제 0.4밖에 안 돼요. 0.4밖에 제가 지금 완성을 못했고 지금도 이제 중장기 투자를 제가 이제 시작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윙 트레이딩만 했던 거지, 이 단기 투자도 잘 안 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단기 투자를 도입하고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년 반? 1년 음, 반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음,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제 종목을 고르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을 몇 개 골랐죠. 몇 개 골랐는데 사실 장기 투자에 해당되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얘도 보시면 장대항공 해봐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겨우 장기 투자 될까? 근데 첫 번째 장대항공은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기 때문에 그죠? 3개월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중기 투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해당되는 종목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시전 한번 볼까요? 시전이 어떤 투자를 하라고 했었는지 이쪽 보는 거잖아요. 얘도 보면 여기서 이 투자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반?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반? 그러면 피크점이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7,000원에서 7만 원, 10배 갔잖아요. 여기서 들어간다고 배짱 튕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음, 여기서 지금 더 갔거든요. 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음, 그잖아요. 20배 넘게 갔는데, 음, 이렇게 갈 거라고는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사실, 이 섣불리 투자 못 하거든요, 이거. 지금 알려주는 거는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해석 어떻게 하는지, 네. 음, 시즌 잠깐 봤고, 네이버, 얘네들이 다 이제 한때 잘 나갔던 애들이니까, 얘도 잠깐 보시면, 여기잖아요, 얘. 음, 얘도 이렇게 갔는데, 얘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반? 그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반? 여기서 피크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갭상하면서 쭉 간 케이스긴 한데, 얘는 사실 얘가, 오이씨, 장난 아니네요, 얘가. 얘가 역대 최고가요. 그러네. 얘 때문에 그런 거네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 하늘 높이 날아간 거네. 역대 최고가 경신하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못하죠. 심리적 저점도 아니고. 아, 역대 최고가 나오게 되면 뒤에 더 심리적 올라가. 저점에서 나온 장대양봉 얘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얘를 해석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심리적 저점이 아니라 심리적 고점에서 나온 장대양봉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는 조금 힘들어요. 음, 사실. 음, 내가 들고 있었으면 뭐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있겠죠. 이쪽에서 내가 샀어. 이쪽에서 또 샀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샀어. 뭐 그랬다면 음, 앱상 믿고 더 가겠지, 더 가겠지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지지선을 보면서 아, 나는 좀 더 버틸 힘은 있겠죠. 지지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음, 그죠? 네. 버틸 힘은 있겠죠. 음, 근데 그 이상 버티는 거는 쉽지 않죠. 이쪽에서는. 음. 여기서 최고가까지 여기서 내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간다면 모를까. 근데 다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다시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그 워낙 지금 역대 심리적 최고가 고점이 경신하고 있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음, 카카오도 이런 식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그 한미약품인가? 음, 한미약품 열 몇 배 갔을 때도 이쪽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적 저점에서 장대항공이 여기서 빵 가고, 빵 가고, 빵 가고, 빵 가고, 빵 가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거래량을 봐야죠. 얘죠. 얘. 얘가 8%짜리거든요. 음, 8%짜리 얘를 봐야 되니까 얘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열한 달 거의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해주는 애가 나왔네요. 한미약품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여덟 달 정도는 내가 좀 해도 될 것 같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여기서 이제 최고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가 나왔죠. 얘는 좀 믿을만 했네. 근데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뭐 무너져 내릴 때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음, 음, 그리고 지지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음,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돌파로 내가 다시 들어갔다. 살아있으니까. 그죠? 살아있죠. 음. 무너지면 더 사겠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로. 이쪽에서 이제 더 샀겠죠, 내가. 그러면 또 이쪽을 먹을 수도 있는. 나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한번 정리는 해주는 게 낫죠. 사실. 음. 한미약품도 이게 보니까 뭐 장기 투자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한미약품 하나? 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음, 다른 종목들은 8%?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미 심리적 고점이라서 기업 합병 분할이네요. 답이 안 나오죠, 이러면. 에코프로 게임하고 이제 나뉘어졌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얘가 아닌가 보네요. 그래도, 아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지금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6개월 정선 돌파인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셋, 여섯 해서 나온 애가 얘잖아요. 그죠? 빵 때려봐야 지금 2달치밖에 안 나오는데, 2달 정도 내가 들고 있을 만해. 그랬는데, 지금 2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죠. 제 매매법으로는 이렇게 못 들고 있죠. F 프로그램. 그래서 좀 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좀 많죠. 그래서 지금, 음, 좀 전에 한미약품 잠깐 얘기를 했었고, 한미약품 추가할 만하고, 그렇죠. 저, 시즌, 네이버? 네이버는 좀 다른 얘기라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수업, 전체 수업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정규 수업은 이렇게 끝낼 거고요. 제가 예하고를 요 세 개를 완성을 시키거나 아니면 얘를 또 완성을 시키거나 중간중간 이제 완성이 안 된 애들이 이 기본적 분석 얘도 이제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을 시키거나 이 성장주 심화 과정 이런 애들이 이제 또 완성이 되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풀로 완성이 또 되면 이쪽에다 이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교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가이드 쪽에다가 이제 다 올려놓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교재 원본하고 같이 제가 이제 올리는 게 같이 올리는 게 여기 교재만 여기는 올렸는데 사실 이 수업 내용도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 걸어가지고 같이 올리거든요. 왜 안 올렸지? 비디오 엉덩이가 얘기하는 돼버렸네. 거죠?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URL 네. 유튜브 그것도 URL을 올려가 제가 있어. 같이 올리거든요. 그것도 올라가 있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진짜 좀 한 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러면 이제 회사 그만두시면 음, 그때 진행을 하는 게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되고 좀 이제 여유가 좀 시간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달? 제가 예상하는 시간은 2달이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넓게 열배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험 기간 얘기를 많이 해요. 시험 기간에 고3, 고2, 고1 막 그때 시험 기간 딱 되면은 뭐 밤새서 하잖아요. 사실 공부를. 주식 공부를 그렇게 한 번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시간 딱 잡고 다른 거 1차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올인하는 거죠. 그냥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내 인생 시험에 나온다. 한 번은 공부를 할 만하다. 예.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제대로 적어놓고 주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가 바라는 거라서. 근데 지금 뭐 2년째 주식 공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여유 있을 때 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